의사가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했어요. 6개월 동안 매일 7가지 약을 복용한 후 저는 더 이상 혼자서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박준호 할아버지, 78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예전처럼 강한 남자가 아닌 나를 보고 울었어요. 그때 나는 논영이 건강검진에 대한 진실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5년간 근무해온 노인의학 전문의 김상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고령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처방했습니다. 지금은 단 5가지 정말 필요한 검사만 권장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70세 이상 노인 중 78%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약을 최소 3가지 이상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실제 삶의 질을 잊어버린 채 너무 많은 건강지표를 쫓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노년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5가지 핵심 검사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0세 이후 일반적인 건강검진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5가지 충격적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과잉진단 현상과 그 심각한 결과입니다. 한국국립노인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65%가 아무런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수치를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문제가 없는데도 검사 결과만으로 병이 있다고 진단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순미 할머니 75세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정기 CT 검사에서 작은 폐 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았고 생검을 받았으며 결국 그것이 양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로 인해 그녀의 건강은 이미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폐암이 있다고 생각했고 손자들의 결혼식을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죠. 결국 양성으로 판명되었지만 그 3개월 동안 제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오르고 불면증이 생겼으며 식욕을 잃었죠.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요. 과잉진단은 단순히 잘못된 진단을 받는 것 이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스트레스, 불안, 재정적 부담, 그리고 불필요한 의학적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암 검진에서 발견되는 많은 결절이나 종양은 평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필요한 검사들의 연쇄 효과입니다. 하나의 검사가 약간의 비정상 결과를 보이면 그것은 더 많은 후속 검사로 이어지고 더 많은 의학적 개입을 초래합니다. 이것은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과정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75세 이상 노인은 평균적으로 매년 14가지 검사를 받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3에서 5가지 검사에 불과합니다. 김상우 박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건강한 상태로 병원에 들어왔다가 1년의 불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 실제 환자가 된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한 번에 경미한 비정상 수치가 전체 검사 체인을 시작하게 되고 이는 종종 더 많은 약물, 더 많은 부작용, 그리고 더 많은 병원 방문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혈액 검사에서 약간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타나면 이는 지질 프로필 전체 검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LDL이 약간 높게 나오면 심장 검사를 권장받고 그 검사에서 경미한 비정상이 발견되면 더 많은 검사와 약물 치료로 이어집니다. 결국 건강했던 사람이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게 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중약물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다약제 치료라는 노인들이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현상은 약물 간 상호작용을 일으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한국인의 82%가 최소 4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48%가 상당한 부작용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수치입니다. 정태수 할아버지 73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건강검진 후 6가지 약 콜레스테롤, 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등을 처방받았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신장기능 저하, 잦은 어지러움을 겪었고 결국 넘어져 고관절 골절까지 입었습니다. 검사 결과만 보고 의사가 약을 처방했어요. 하나씩 약을 추가할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약이 추가되었죠. 결국 넘어져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복용하던 약들이 어지러움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다약제 치료의 위험성은 의학계에서 잘 알려져 있지만 많은 의사들이 여전히 검사 결과에 기반하여 추가 약물을 처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각의 약은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함께 복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질병 라벨의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입니다. 노인이 질병 진단, 심지어 전 단계 질환일지라도 을 받으면 자신을 환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신체 활동 감소, 불안 증가, 사회적 활동 제한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에게 환자 라벨을 붙이는 것은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그들의 삶의 질을 23%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라고 진단받은 후 저는 제 자신을 환자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줄이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자제했죠. 병이 진행될까봐 두려웠거든요. 1년 후 제 건강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만 대부분 실제 당뇨병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요. 박영희 할머니 71세. 건강에 대한 지식은 힘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의학적 상태에 대한 라벨은 사람들의 자아인식과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번째 이유는 재정적 비용과 가족에 대한 부담입니다. 직접적인 의료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노인과 보호자 모두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 등의 간접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적인 가정은 노인을 위한 불필요한 검사와 약에 연간 420만 원을 지출합니다. 이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진 씨의 딸은 어머니를 계속해서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이는 재정적 압박과 가족관계의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검진 결과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의사는 항상 더 많은 검사를 권장했어요. 한 달에 3번 이상 병원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결국 제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 수입은 줄었고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죠. 가장 슬픈 것은 이 모든 검사와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박수진 씨의 딸 이민아 42세. 이런 상황은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 시스템이 과도한 검사와 치료에 의존할 때 가족들은 재정적, 정서적 부담을 짊어지게 되고 이는 가족 역학과 전반적인 웰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우리는 왜
70세 이후의 표준 건강검진이 때로는 해가 될 수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김상우 박사가 권장하는 노인 건강관리의 새로운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김 박사의 철학은 적을수록 더 좋다는 것입니다. 숫자보다는 삶의 질에 집중하는 접근법입니다. 그는 각 검사에 대해 두 가지 주요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치료 방법이 바뀌는가? 2. 이익이 위험보다 큰가? 노인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특성과 선호도를 고려하는 개인화된 접근법입니다. 73 환자와 90세 환자는 같은 방식으로 치료할 수 없으며 심지어 같은 나이의 두 사람도 다른 건강 목표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김 박사가 권장하는 진정으로 필요한 5가지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 검사는 엑스레이 대신 이동기능 평가입니다. 이것은 일어나 걷기 검사, 타임드 업 앤 고, T6와 같은 간단한 테스트로 노인의 낙상 위험, 노인 사망의 주요 원인 일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윤희진 할머니 82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무릎 통증이 있었지만 무릎 엑스레이 촬영을 거부하고 대신 TUG 테스트를 개선하는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TUG 시간이 18초에서 11초로 줄었고 통증이 감소하고 독립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의사가 무릎 엑스레이를 권했지만 김 박사는 그것보다 제가 얼마나 잘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간단한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몇 주 후에는 통증이 줄고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다면 아마도 관절염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을 텐데 운동으로 해결되었죠. TUG 테스트는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3m를 걸은 후 돌아와 다시 앉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면 됩니다. 12초 이상 걸리면 낙상 위험이 증가하므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필수 검사는 종합 혈액 검사 대신 영양 평가입니다. 여기에는 BMI,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식품 다양성 평가가 포함됩니다. 70세 이상 한국인의 35%가 영양실조의 영향을 받지만 이는 종종 간과됩니다. 김대중 할아버지 76세의 경우 복잡한 혈액 검사를 건너뛰고 다양한 식단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3kg 증가하고 만성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항상 피곤했고 의사들은 다양한 혈액 검사를 권했어요. 하지만 김 박사는 제 식단을 살펴보고 단백질과 다양한 채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죠. 간단한 식단 변화만으로 몇 주 안에 에너지가 돌아왔어요. 혈액 검사에 돈을 쓰는 대신 더 좋은 음식을 사는 데 사용했죠. 가정에서도 간단한 영양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단백질 섭취,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 섭취, 수분 섭취 등을 확인하세요. 이러한 기본적인 영양 관행이 복잡한 혈액 검사보다 건강에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필수 검사는 인지 기능에 대한 간단한 평가입니다. 미니촉 테스트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인지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최선희 할머니 72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비싼 뇌 엑스레이 대신 미니코그 테스트를 사용하여 경미한 인지 저하를 발견하고 운동, 새로운 언어 학습, 퍼즐 풀기와 같은 간단한 조치를 통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는 제 기억력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MRI를 권했어요. 하지만 김 박사는 먼저 간단한 인지 테스트를 제안했죠. 테스트 결과 약간의 기억력 문제가 있었지만 약물 치료가 아닌 뇌를 활성화하는 활동들을 권장받았어요. 일주일에 3번 걷기,
손자에게 책 읽어주기, 매일 십자 말풀이를 하는 등의 활동을 시작했죠. 6개월 후, 제 기억력은 크게 향상되었고 MRI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가족들도 간단한 인지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3가지 단어를 기억하도록 한 다음, 짧은 대화 후 그 단어들을 회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계 그리기를 요청하고 모든 숫자와 손이 제대로 배치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4번째 필수 검사는 내분비 검사 대신 정신건강평가입니다. 간단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우울증, 불안, 외로움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은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전통적인 건강검진에서는 종종 무시됩니다. 이재성 할아버지 77세는 호르몬 결핍으로 인한 피로로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가벼운 우울증 치료로 전환한 후 그의 건강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피곤했고 의사들은 그것이 나이 때문이라며 호르몬 검사를 권했어요. 여러 비싼 검사 후에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죠. 김 박사가 제 정신건강에 대해 물었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저는 우울하지 않아요.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라고 했죠. 하지만 그의 권유로 간단한 우울증 검사를 받았고 가벼운 우울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구울제가 아닌 인지행동 치료와 주 2회 그룹 활동을 시작했는데 몇 주 만에 에너지 수준이 달라졌어요. 가정에서도 간단한 정신건강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지,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지, 수면이나 식욕의 변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세요. 이러한 징후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필수 검사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 평가입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가족 지원, 지역 사회 참여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는 대부분의 약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박민지 할머니 71세는 복잡한 검사를 건너뛰고 매일 걷는 친구 그룹 구성, 독서 클럽 참여 등에 집중했으며 그 결과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되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경계선 수치들이 나왔어요. 의사는 더 많은 검사와 예방적 약물을 권했지만 저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죠. 아파트 단지에서 걷기 그룹을 시작했고 매주 화요일에는 독서 클럽에 참여했어요. 6개월 후 다시 검사했을 때 제 수치들은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의사도 놀랐죠. 사회적 연결이 약보다 더 효과적이었던 거예요. 가정에서는 사회적 연결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나요?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소속감을 주는 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있나요? 이제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사와의 소통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기 위해 의사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대화를 시작할 때는 존중과 파트너십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검사약이 제 증상이나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요? 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세요. 또는 이 검사를 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그것이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 목표와 일치하는지 고려하세요. 다음으로 약물 중단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약물을 안전하게 평가하고 중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약물 중단은 항상 의료 전문가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계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먼저 모든 약물 목록을 작성하고
각 약물의 목적과 효과를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이 약이 정말 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감소가 결정되면 천천히 진행하고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마지막으로 70세 이상을 위한 새로운 건강검진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70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건강검진 빈도는 연간 포괄적 검진보다는 필요에 따른 평가입니다. 증상이 없다면 6개월마다 기본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5가지 핵심 영역, 이동성, 영양, 인지, 정신건강, 사회적 연결에 대한 간단한 체크가 포함됩니다. 특정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그에 맞는 모니터링 계획을 의사와 함께 수립하세요.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은 서울통합노인의학클리닉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한 후 70세 이상 환자의 87%가 최소 이 가지 약물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낙상률은 38%, 입원율은 42%, 의료비는 31% 감소했습니다. 김상우 박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비정상적인 숫자를 고치려는 노력을 멈추고 삶의 질에 집중했을 때 환자들은 실제로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의료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도입부에서 만났던 박준호 할아버지의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7가지 약물 중 5가지를 중단하고 5가지 핵심 검사에 집중한 지 1년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약을 줄이기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두려웠어요. 혈압이 치솟거나 콜레스테롤 때문에 심장마비가 올까봐 걱정했죠. 하지만 김 박사는 제 증상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자고 했어요. 몇 개월 후 저는 다시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매일 아침 동네 친구들과 함께 걷기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병원 방문도 1년에 6번이나 줄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맺힙니다. 80세에도 저는 더 이상 검진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저는 이제 질병 목록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의 아들 박준석 씨 53세에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병원 약속이 있는 날이면 하루 종일 불안해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약을 줄이고 나서 아버지의 기억력도 좋아지고 에너지 수준도 높아졌어요. 우리 가족에게 아버지가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건강관리 모델의 핵심입니다. 질병을 발견하는 것에서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초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모든 측면에서 개선을 가져옵니다. 또한 가족의 역할도 변화합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약물 감시자가 아니라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지원하는 동맹자가 됩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러한 변화가 가족 관계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건강관리 방식을 변경할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은 논영이 건강접근법을 변경하기 위한 5가지 간단한 단계입니다. 첫째,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의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각 약물의 목적과 실제로 그 약의 증상을 개선하고 있는지 또는 단순히 검사 결과를 정상화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둘째, 집에서 5가지 필수 검사를 시행하세요. 이동성 평가, 영양 상태 확인, 간단한 인지기능 테스트, 정신건강 체크, 사회적 연결 평가를 포함합니다. 셋째, 숫자가 아닌 일상 기능에 집중하세요. 콜레스테롤이 얼마인가? 보다는 필요 없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가?
더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지원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걷기 그룹, 독서 클럽,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검사 결과보다 삶의 질을 모니터링하세요. 일상 활동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에너지 수준은 어떤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추적하세요. 이 단계들을 따르면 여러분도 박 할아버지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가지 필수 검사를 위한 평가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의사와 상담할 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질문 목록도 있습니다. 이 검사약이 제 증상을 개선할까요? 아니면 단지 수치만 바꿀 뿐인가요? 이 치료법의 잠재적 이점과 위험은 무엇인가요? 이 접근법이 제 전반적인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더 간단하고 덜 침습적인 대안은 있나요? 이 약이 제가 현재 복용 중인 다른 약들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나요? 노인 건강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도 있습니다. 한국노인의학회, 국립노인건강센터, 고령친화 정보 포털 등에서 연령에 적합한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우 박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존엄성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70세, 80세, 심지어 90세에도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에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의학의 진정한 목적은 검사 결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노인의학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가끔은 덜 하는 것이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노년기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고 우리 모두는 더 나은 노후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여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와 검사에 집착하기보다는 활동적이고 연결되어 있고 목적이 있는 삶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순미 할머니, 정태수 할아버지, 박영희 할머니, 김대중 할아버지, 최선혜 할머니, 이재성 할아버지, 박민지 할머니, 그리고 박준호 할아버지와 같은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우리의 접근 방식을 바꾸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재평가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함께라면 우리는 모두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충만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 행복한 삶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덜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약물을 줄이고 삶과 기쁨에 더 집중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